윈저성의 어느 조용한 방. 수개월 동안 준비됐다는 왕실의 비공개 회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직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준비된 의제조차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왕세자는 방안을 한번 둘러본 뒤 단 몇 초 만에 모든 것을 멈췄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가 본 것은 문서도 계약서도 아니었습니다. 창가에 조용히 서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기에 미래의 국왕은 설명을 듣기도 전에 돌아서야 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회의가 정말 단순한 가족 대화였다면 왜 누군가는 자신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찰스 국왕의 건강 문제가 공개된 뒤 왕실에서는 미래에 관한 질문들이 갑자기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을까요? 어쩌면 그날 논의하려 했던 것은 현재의 갈등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다음 시대, 찰스 이후의 왕실을 누가 어떤 모습으로 설계할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은 비어버린 의자 하나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모든 회의가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리는 단순한 일정이고 어떤 자리는 가족 식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참석자와 장소, 순서까지 조율해 만든 회의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 자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중요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윈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는 그 비공개 회의가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가족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딱딱한 공식 협상도 아니고 정부 문서가 오가는 회의도 아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 대화처럼 꾸며졌다는 것입니다. 왕실에는 비슷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해리 왕자와 메건이 왕실 고위 구성원 역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을 때도 가족은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왕실에서 이런 만남은 감정을 나누는 동시에 앞으로 수년을 바꿀 선택이 만들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참석자 명단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누구에게 발언권이 있는지, 누구의 이해관계가 방 안에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명단에 없었다고 주장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밀라 측의 개인 변호사. 만약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순간 방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끼리 편하게 나누는 말과 법률가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나오는 말은 같을 수 없습니다. 전자는 감정이지만 후자는 언젠가 해석되고 기록될 가능성이 있는 발언이 됩니다. 윌리엄이 정말 그 사람을 발견하고 곧바로 회의를 거부했다면 그가 두려워한 것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말이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떠나야만 어떤 말도 자신의 동의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의문이 남습니다. 왜 굳이 윈저였을까요? 버킹엄궁은 국가의 얼굴이고 클라렌스 하우스는 찰스의 공간입니다. 반면 윈저는 가족의 기억과 역사가 켜켜이 쌓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왕세자가 아니라 아들로 들어오라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공간이 때로는 가장 경계해야 할 공간이 됩니다. 사람은 적대적인 방에서는 조심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은 방에서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누군가는 그 마음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직 답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 회의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려면 먼저 왕실 내부의 시간이 왜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2024년 2월, 버킹엄궁이 찰스 3세의 암 진단 사실을 공개했을 때 왕실 전체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국왕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국가 업무를 이어갔고 시간이 흐르며 치료 일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병의 심각성을 과장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던 단어가 갑자기 현실이 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승계.
왕실에서 왕위 계승은 늘 존재하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국왕이 왕좌에 앉아 있을 때 그 미래는 멀리 있는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의 건강이 공식적인 문제가 되는 순간 그 그림에는 날짜 없는 시계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다음 시대의 중심에 설 것인가? 어떤 역할은 끝나고 어떤 권한은 새로운 국왕에게 이동할 것인가? 지금 사용되는 공간과 직원, 공식적인 영향력은 누구에게 남고 누구에게서 사라질 것인가? 예전에는 언젠가 해결하면 되는 질문들이 이제는 준비해야 하는 문제로 변합니다. 찰스에게 이 변화는 더욱 개인적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그는 국왕이지만 다른 한 사람에게는 남편입니다. 왕관은 국가를 향해 있지만 마음은 가족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랑하는 배우자라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카밀라의 이름이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지금 그녀는 왕비입니다. 공식 행사에서 국왕 곁에 서고 자신만의 공익 활동도 이어가며 왕실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왕실에서 지위란 영원히 개인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 중심도 이동합니다. 찰스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 왕실의 시선과 권한은 자연스럽게 다음 국왕과 그 가족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국왕은 윌리엄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질문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찰스가 지금 보장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윌리엄의 시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반대로 윌리엄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자신의 시대를 아버지의 결정으로 미리 묶어두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건강 문제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두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압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도, 미래의 권한을 지키려는 본능도 모두 같은 시계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빨라질수록 가족의 대화는 점점 가족만의 대화로 남기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누가 더 다급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미래를 먼저 결정하려 했고 누가 그 미래를 자신의 손에 남겨두려 했느냐입니다. 그 질문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찰스만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를 기다리는 왕자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던 윌리엄이 서 있었습니다. 윌리엄을 이해하려면 그를 단순히 다음 왕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왕위가 언젠가 자신에게 올 것을 알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왕관이 가족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도 어린 시절부터 너무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기다림은 길었지만 그 기다림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은 특히 잔인했습니다. 아버지 찰스가 암 치료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캐서린 역시 암 치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바라봐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남편과 새 아이의 아버지로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그에게 미래의 국왕답게 흔들리지 않기를 요구했습니다. 왕관은 아직 그의 머리 위에 없었지만 책임은 이미 그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윌리엄은 단순히 왕이 되기를 기다리는 왕자가 아닙니다. 그는 코모즈를 통해 무슨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어스샷 프라이즈를 통해 한 군제에 자신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아직 왕이 아닌 사람이 이미 자신의 시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만들 미래의 방향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누군가가 그 미래의 일부를 먼저 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가족 부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결정이 훗날 자신이 통제해야 할 왕실의 역할과 공간, 영향력에까지 이어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에게는 또 하나의 오래된 기억이 있습니다. 다이애나. 그는 부모의 결혼이 무너지는 과정을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고 15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죽음 이후 왕실과 언론, 가족의 갈등이 어떻게 뒤엉키는지도 너무 일찍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모든 판단을 어머니에 대한 상처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남긴 감각입니다. 가족의 문제라고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제도의 문제가 되고 따뜻한 말주에서 이미 결정된 방향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일찍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회의실이, 그에게는 먼저 구조를 읽어야 하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상처받았다고 영원히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배우게 됩니다. 만약 윈저의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윌리엄이 창가에 변호사를 보자마자 멈춰선 이유도 여기서 다시 보입니다. 그는 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방에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의미를 읽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서둘러 미래를 정해야 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한때 왕실에서 가장 불편한 이름이었지만 결국 왕관 벽까지 올라온 한 여성의 긴 시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카밀라의 이야기를 단순히 한 여성이 왕비가 된 과정이라고만 보면 지금 그녀가 왜 미래를 두려워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녀가 왕실의 중심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하루도 몇 년도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사랑과 비난, 기다림과 침묵이 수십 년 동안 겹쳐 있었습니다. 찰스와 카밀라는 오랜 논란 끝에 2005년 윈저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하나가 과거를 지워주지는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를 기억하는 대중에게 카밀라는 오랫동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어떤 공식 활동을 하든 사람들의 시선 뒤에는 늘 과거의 이야기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의 자리를 바꿉니다. 카밀라는 왕실 업무를 꾸준히 이어갔고 문해력과 독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같은 분야에서 자신만의 활동을 쌓았습니다. 특히 여성 대상 폭력 문제에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면서 단순히 찰스의 배우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공적 역할을 가진 왕실 구성원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22년 찾아왔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즉위 70주년을 맞아 훗날 찰스가 국왕이 될 때 카밀라가 왕비로 불리기를 바란다는 뜻을 공개했습니다. 한때 왕실의 가장 불편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던 여성이 군주의 뜻을 통해 미래의 왕비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찰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 미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카밀라는 이제 국왕의 곁에서 국가 행사를 수행하고 자신의 후원 활동을 이어가는 왕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긴 싸움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순간부터 또 다른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지위는 어디까지 그녀 자신의 것일까요? 왕비라는 위치는 카밀라 개인이 평생 소유하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국왕과 함께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찰스의 시대가 끝나는 날, 왕실의 중심은 새로운 국왕과 그의 배우자에게 이동합니다. 오늘 그녀를 둘러싼 직원과 일정, 공간과 영향력의 상당 부분도 같은 모습으로 남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겨우 도착한 자리라면 사람은 그 자리를 잃을 가능성을 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사람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복잡한 역사를 공유해온 의붓 아들이라면 그 불안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 의붓 아들이 바로 윌리엄입니다. 그래서 윈저의 창가에 개인 변호사가 서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카밀라의 미래를 미리 정리하려 했다면 왜 지금이어야 했는가? 왜 찰스가 아직 왕일 때여야 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윌리엄의 동의가 필요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이 드러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다음 왕의 시대를 누가 먼저 설계하려 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윈저의 방. 아직 아무도 제대로 자리에 앉지 않았고 창가에는 카밀라 측 개인 변호사가 서 있었다는 이야기. 지금까지는 그 장면이 단순한 불신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해지는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그날의 핵심은 회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찰스 이후였습니다. 일부 이야기에서는 그 회의가 카밀라가 훗날 어떤 거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떤 생활 기반과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찰스의 시대가 끝난 뒤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런 구체적인 합의안이나 문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는 현실적입니다. 찰스는 현재의 국왕이고 카밀라는 그의 왕비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왕위가 윌리엄에게 넘어가면 왕실의 중심도 함께 이동합니다. 그 순간 지금 카밀라가 누리는 공식적 위치와 지원 가운데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달라질지는 새로운 시대의 결정과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찰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랑하는 아내의 미래입니다. 자신이 없어진 뒤에도 그녀가 존중받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카밀라의 입장에서는 더 절박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난을 견디고 결국 왕비의 자리까지 왔지만 그 자리의 상당 부분은 찰스가 국왕이라는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왕이 바뀌는 순간 자신이 중심에서 얼마나 멀어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눈에는 전혀 다른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자신의 재위 기간에 적용될 약속을 현재의 국왕이 미리 확정하려 한다면 그것은 가족의 배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을 누가 쓰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이어가는지,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남는지는 결국 다음 국왕의 통치 범위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 변호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중요해집니다. 만약 단순한 가족 대화였다면 왜 법률가의 존재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참석이 모두에게 미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왜 구직이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공정한 제안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고 거절당할 가능성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합의가 따뜻한 가족 분위기 속에서만 가능하다면 그 따뜻함은 배려가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이 정말 그 순간 돌아섰다면 그가 거부한 것은 카밀라의 미래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방식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찰스에게는 아내의 안전, 카밀라에게는 미래의 불안, 윌리엄에게는 자신의 시대에 대한 권한. 세 사람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서로의 이유가 틀렸을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유가 옳다고 믿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는 누가 더 사랑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정당한 방식으로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판단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 공주입니다. 찰스의 여동생이자 엘리자베스 2세의 딸,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화려한 말보다 의무와 반복되는 공식 일정으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해온 인물입니다. 앤의 삶에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왕실은 감정만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보다 정해진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윈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앤이 가장 먼저 봤을 것은 윌리엄과 카밀라의 감정이 아니라 그 방의 구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대화라고 불린 자리에 법률가가 있었다면 그 사실은 모두에게 알려졌는가? 참석자들은 같은 정보를 가지고 방에 들어왔는가? 누군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라면 그 동의는 명확하게 요구됐는가? 이런 질문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 조직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입니다. 앤은 오랫동안 왕실에서 가장 꾸준히 일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수많은 국내외 유정을 소화했고 2024년 사고로 뇌진탕 증세를 겪고 입원한 뒤에도 다시 공식 업무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에는 한국과 태국을 방문하며 여전히 왕실의 실무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규칙은 장식이 아닙니다. 규칙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한 번 편의를 위해 절차를 비틀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누구도 그 절차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는 앤이 윌리엄의 판단을 지지했다는 주장이 등장하지만 그런 발언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실제 삶을 보면 한 가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의 편을 들었느냐보다 무엇이 제대로 된 방식이었는지를 물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개인 감정을 넘어섭니다. 만약 윌리엄이 그날 단순히 화가 나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라면 그는 한 번의 회의를 끝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기준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회의라면 정말 가족회의여야 하고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다면 사전에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다음 왕의 권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 모호한 동의가 아니라 분명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커런트 변화는 카밀라가 무엇을 잃었느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왕실에서 진짜 힘은 항상 누군가를 이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칙을 바꾸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들 준비를 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왕실을 남길 것인지 이미 선택하기 시작한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의 미래를 이해하려면 그날 닫혔다는 문 하나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문 밖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는 이미 노숙 문제와 환경, 젊은 세대와 공공책임 같은 의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직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어떤 왕이 되고 싶은지는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장면은 단순한 가족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윌리엄이 거부한 것은 카밀라 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자신의 시대가 다른 사람의 방식으로 미리 정리되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찰스는 아내를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카밀라는 오랜 세월 끝에 얻은 자리와 존중이 남편의 죽음과 함께 한순간에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두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역시 자신의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살아갈 왕실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충돌한 것은 사랑과 야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류의 책임이었습니다. 찰스에게 책임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카밀라에게 책임은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었으며 윌리엄에게 책임은 아직 오지 않은 시대의 결정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비극은 누가 이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완전히 이길 수 없는 문제였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윌리엄이 회의에서 돌아섰다면 그는 함정을 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카밀라의 미래라는 질문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찰스가 없는 날, 그녀는 어디에서 살게 될까요? 어떤 역할을 유지하게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윌리엄은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게 될까요? 그 질문은 어떤 변호사도 대신 답할 수 없습니다. 왕실은 오랫동안 침묵과 관례로 위기를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대는 이전과 같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중은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고 왕실 구성원들의 선택은 더 빠르게 검증됩니다. 미래의 국왕에게 권위만큼 중요한 것은 신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왕실을 둘러싼 오래된 논란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질수록 조용한 결정 하나도 과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이 정말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보다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이용하지 않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모호함을 숨기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분명하게 책임지는 방식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의 방으로 돌아가 봅니다. 수개월 동안 준비된 회의, 창가의 한 사람,
그리고 끝내 비어버린 의자. 그날 가장 강한 행동은 고함도, 명령도, 서명도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가장 강한 행동은 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실에서 권력은 언제나 왕관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 진짜 권력은 다른 사람이 준비한 미래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을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윌리엄이 왕이 되는 날, 사람들은 어쩌면 그가 무엇을 결정했는가 보다 더 먼저 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왕이 되었는가?